자, SMS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를 볼 건데, 우리 이번 주말 과제도 딱 여기에요. 그래서 쌤이 오늘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그리고 이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 베이스가 뭐냐, 어떤 다항식 앞에서 나눗셈 했지. 나눗셈을 하는데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원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을 계산했을 때 어떤 다항식 fx가 있어요. 그 식을 예를 들어서 1차식 x-알파로 나누게 되면 몫은 qx가 되겠지. 그지? 근데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근데 생각해봐.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나눈 식이 1차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상수를 요걸 r이라고 해보면 항등식의 원리 그 중에 하나 수치 대입법을 활용을 할 거예요. 뒤에 qx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한다 라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f의 알파가,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날아가게 되죠.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r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 내가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등식에서의 수치 대입법이 기본적으로 쓰인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인수정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수분해 할 때 그 인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그죠? 인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야. 생각해보면은, 자, fx가 x-알파에 qx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머지가 있으면 우리는 fx를 x-알파랑 qx로 인수분해했다라고 보진 않죠. 나머지가 0일 때 그때 fx를 뭐 했다? 인수분해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거야. 어떤 식을 f알파가 0이 나온다는 건 그 말은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다?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다 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인수 정리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좀 보면은 우리가, 자, 옆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보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f의 3이 0이다 이 말은 우리는 fx를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 x-3에 이 뒤에 나오는 식은 몰라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꼭 알아둬야 되는 게 f의 2분의 1 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냐면 x-2분의 1도 되지만, 그죠?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2x-1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1, p2라고 해볼게요. 요거 사실 은근히 중요한 겁니다. 이 둘 중에 과연 뭘까요? 그거는 뒤에 있는 식을 봐야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식.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수거나 정수일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유리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요걸로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2를 곱해서 2x-, 그럼 그 2는 누구한테 오겠어? p1에 있는 2를 가지고 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x-2분의 1에다가 여기 뒤에가 만약에 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식이었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2x 마이너스 1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앞에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했지.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해줘야 본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을 한다 그러면 엄밀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x-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몫이 이건 거고 2x-1로 나누면 몫이 이건 거지. 그럼 몫이 달라지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앞에 x 개수가 없는 녀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문제로 이제 나오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정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립제법이 원래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되게 신기하고 편한 방법이에요. 자,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개수만을 사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쌤이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쌤이 조립제법 하는 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개수를 먼저 적습니다. 개수를. 그런데 개수가 높은 차수부터 순서대로 개수들을 적어 주는데, 자, 이렇게 적는데 잘 봐야 돼요. 3차, 2차, 1차 상수 순서대로 비어있는 항이 없죠. 만약에 2차 항이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무조건 0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이해됐지? 그래서 만약에 비어 있으면 뭘로 한다? 0을 적는다. 이따가 뭐 있겠지, 문제 풀다 보면. 그리고 자, 니은자로 만드는데 밑에 여기에 숫자가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알았지? 여기 숫자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누구로 나눴어? 누구로 나눴어요? x-3으로 나눴죠. 그죠? x-3으로 나눴으면 얘가 0이 되는 아이를 여기다 적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순서는 이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의 숫자는 얘는 그냥 내려요. 밑으로. 맨 첫 번째 숫자는 그냥 밑으로 내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V자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V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3이랑 1을 곱해요. 그래서 적습니다. 그러면 3이죠. 그리고 밑으로 더해요. 1이죠. 그리고 또 같이 3과 1을 곱해서 적어요. 이 1은 요겁니다. 요 3과 1을 곱해서 여기다 적어요. 그럼 더해요. 4죠. 또 3과 4를 곱해서 적어요. 그러면 17이 나오죠. 위아래는 그냥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조립제법의 기본이다. 그렇게 해주면 여기서 하는 의미가 이제 이 순서대로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개수예요. 그래서 차수가 낮아졌으니까 이게 x제곱의 개수 더하기 얘는 x의 개수, 그 다음에 얘는 4 상수 이렇게. 그리고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만약에 뒤에가 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도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조립제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본 내용은 이거예요. 대신에 쌤이 이제 대표 유형들 한번 쭉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어떻게 나눗셈이 활용하는지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그 다음에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3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정리에서의 기본은 이 다항식을 만약에 fx 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자, x-1로 나눴다. 그러면 0 되는 값이 1이죠. 그래서 나머지가 1이다. 요 문장 자체가 뜻하는 게 뭐냐면 f의 1이 1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x-3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13이다 라고 하는 거는 뜻하는 의미가 f의 3이 13이라는 얘기입니다. x-3이 0이 되는 x값이 3이니까. 그래서 함수값을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1이 13이 되는 걸 우리는 이제 연립을 해주면 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px가 어떤 식인지를 모르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나눗셈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px를 x-2로 나누면, 자, 쌤이 몫을 q1이라고 해볼게요. 몇 차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3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 같은 px를 이번에는 x 플러스 3으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몫이 달라지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래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항상 이 뒤에 있는 요 식은요, 이 x-2랑 s 플러스 3하고 연관이 있게 나와요.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3으로 인수면 되죠. 어쨌든 다시 한번 써보면 px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 그 몫을 q3x라고 하면 대신에 문제가 있어. 얘는 지금 2차식이지. 그죠? 그 나머지는 어때야 돼? 1차 이하야. 1차가 아니라 1차 이하. 뭐 우연히 상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모르는 i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둘게요. 그러면 일단 이런 겁니다. 기본 원리는 이쪽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러려면 이 주어진 식을 x-2 그리고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0이 되는 x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이 문장 자체를 보면은 P2가 3이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쓰세요. 앞으로. 그 다음에 얘로 나온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P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7이구나 이렇게 쓰라고. 굳이 이런 아이들을 써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봐보면, 자, 대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에다가 2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자, 뒤에 있는 애에다 대입하면은 2a 플러스 b가 그게 얼마다? 3이다. 요 3이다. 그 다음에 a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7이다. 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왜? 앞쪽은 얼마가 됐으니까? 0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 연립해주면 돼요. 이 문제가 가장 기본 형태의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나머지 정리에.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 20제곱 더하기 x의 15제곱 더하기 x의 10제곱 더하기 x의 5제곱을 뭘로? x 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몫이 qx면 나머지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것부터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보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쉽게 되죠. 자, 그래서 조건이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죠? 이 부분, 이 앞쪽 파트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몇 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x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그럼 이 주어진 앞에 있는 식에 요 식을 우리가 fx라고 부른다면 여기다가도 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0은 그 다음에 이 앞쪽 부분은, 자, 이 체크된 부분은 아예 어차피 0이 돼요. 그래 넣어주면 c가 되겠네. 이 뒤에다가 넣으면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번에는 1 넣어줍니다. 1 넣어주면은 왼쪽은 4 되나요? 그죠? fx는 4가 되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0이 되네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렇게 해서 총 3개의 식을 가지고 a, b, c 구할 수 있겠죠. c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수가 높아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0이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찢을 수가 있는 건가 라는 걸 보면은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될지 아닐지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나눗셈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살짝 응용이 됐지만 집중을 해보면 기본 원리, 자, 어떤 다항식 px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항식 누구든 간에 f로 좀 일반화시켜서 말을 해볼까요? 자,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다. 사실 요 내용 하나만 쓰면 돼요. 볼게요. px를 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5라는 뜻은 p의 얼마가 마이너스 4가 5란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를 봅시다. 얘를 x 플러스 3이야. 근데 앞에 있는 식이 복잡한 건 신경 쓰지 마.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순수하게 이것만 봐봐. x에다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 3 넣어야 돼. 그럼 이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떻게 되니? p에다가 3 곱하기 마이너스 3
그죠? 그럼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5기 때문에 우리는 P의 마이너스 4를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위의 조건에서 요 말이 뭡니까? P의 마이너스 4가 5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식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지금 요 부분, 여기서 넘어가는 부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P의 마이너스 9 플러스 5 X에다 3 넣은 거예요. 알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3이구나. 마이너스 3 대입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px를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2고 라는 문장을, 자, 보면 요 문장대로 쌤이 식을 좀 세워볼게요. px가 x 마이너스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2랍니다. 두 번째, qx를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qx는 x-2로 나누면 몫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q1x라고 이름 붙입시다. 그리고 나머지가 4예요. 근데 얘네들의 연결고리가 뭡니까? qx죠. 그래서 이 qx 부분을 여기다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알겠어? 그래서 px가, 자, x-1에 전체 괄호에 x-2에 q1x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얘가 뭐였는지 알겠어요? 여기가 qx였습니다. 오케이? 이걸 다시 봐보면 px를 x-2로 나왔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뭘 물어본 거예요? p의 이 값을 물어본 거예요. 알겠지? p의 이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요 식에다가 x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 2만 넣으면 되는 거야. x에다가 2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자, 2 빼기 1 하고 괄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앞부분, 원래 이 부분 0되네, 그죠? 0됩니다. 더하기 4 플러스 2가 뒤에 있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뭐야? 그냥 6이네. 계산하면, 그쵸?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물론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를 해야 되는데 쌤 안 하고 그냥 바로 대입한 거예요. 어차피 대입하고 숫자 전개하는 게 더 편하니까. 요 문제는 이걸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거에서도 인수분해랑 곱셈공식 할 때 숫자로 바꿔서 하는 것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99를 x로 두던가 98을 x로 두던가 편한 대로 하는데, 99를 x로 하게 되면 x의 10제곱을 x-1이겠지, 그치? 98은 그럼 x-1이겠잖아.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야. 얼마 넣으면 돼? 1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그냥 1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문제는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가 0인 경우에요. 그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x 플러스 1을 뭐로 갖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다. 따라서 자, 이 식을 fx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f의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죠? 왜 마이너스 2야? 얘가 0 되는 값, 얘를 인수로 가지니까. 오케이? 자,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7 마이너스 8이 0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 정리는 그런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는 건데, 그게 그 중에 0이 돼버리면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면 걔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인수 정리로 가는 거야. 인수를 갖고 있구나. 나누어 떨어지면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식인데요. 2차식도 해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해가지고 요식, 요걸 보는데 바로 쓸게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자, 선생님 나머지 정리는 1차식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1차식들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볼게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은 나누어 떨어진다, 그죠?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되면 무조건 나머지 정리 쓸 수 있다. 그죠? 아, 무슨 뜻이야? 이 녀석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0이 되는 녀석이다. 그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되고, 이번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 된다. 또 이거를 연립해주면 식을 간단히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자, 봅시다. 똑같이 앞에 거랑 비슷한데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얘를 나눠서 몫을 qx라고 할 때 qx를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몫을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라. 자, 일단 볼게요. 조리제법을 첫 번째 두 파트로 나눠서 2번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1번 파트를 쌤이 이제 식으로 해볼게요. 개수가 1이고요. 마이너스 2고 4고 마이너스 7이죠. 그지? 만약에 여기가 없다. 볼게요. 여기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 부분을 그냥 0으로 쓰라고. 알겠죠? 자, 누군가 비어있으면 걔를 0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자 만들고 x-3이 0이 되는 게 3이죠. 그대로 내려요. v자 3일은 3하고 위아래 더합니다. 그 다음에 3일은 3하고요. 위아래 더해요. 7, 3, 21 넣어가지고 14. 무슨 뜻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들 가지고 순서대로 x제곱 개수, x개수, 얘는 상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을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이 되고요. 뒤에 있는 이 친구가 뭐가 됩니까? 나머지다. 이렇게 돼요. 그럼 몫이 누구야? 그지? 네가 qx구나. 그럼 qx를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니? 조리제법 두 번 물어본 거야. qx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을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 나머지만 구하면 되니까 뭐 쓰면 돼? 나머지 정리 쓰면 되지. 그리고 이래서 나머지만 물어봤으면 조리제법 안 써도 돼요. 대입할 수 있으면 얘가 x 플러스 2니까 얼마 넣어?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따라서 4 마이너스 2 플러스 7 돼가지고 9인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차가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 3차들로 나눌 경우에는 조리제법. 근데 조리제법은 사실 조리제법도 1차로 나눠야 되니까 걔는 직접 나누셈 해야 되고, 조리제법을 언제 쓰느냐? 나머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몫을 구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나머지 정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유형을 했고요. 이 다음에는 쌤이 응용 개념 문제 몇 가지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